윤리기구, 그러니까 이게 다 당의 사법기구잖아요. 그걸 동원해서 정적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열한 정치예요. 사실은 윤석열이 이준석을 상대로 했던 정치가 그거거든요. 윤석열의 말로가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장동혁 대표와 지금의 국민의힘 윤리가 하고 있는 건데 제3자가 보든 아니면 상대당에서 보더라도 이제 저런 일이 공공연히 저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 당이 스스로 몰락하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말말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 볼까요? 숙청 정치. 네, 저희 우리 김종혁 최고 모습도 계시네요.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최고, 배현진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있습니다. 이제 숙청 정치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뭐 당사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이제 김종혁 최고까지 제명을 하고 이제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추진하면서 사실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어요. 이제 뭐 제명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좀 소회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웃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근데 지금까지 사실 그 공당의 그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정치적 반대자 혹은 당대표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살인 도구로 쓰여져 본 적은 제가 아는 한은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때 있었죠. 그거는 예를 들면 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네. 그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먼저 폭로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뭐 성상납을 받았느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7억 원을 주고 계약서를 썼느냐 이런 건데 그거 이번에 지금 제기되는 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아닙니까? 하나는 워딩으로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당계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저는 장동혁 대표와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망상이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 왜 우리 당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걸 비판했다고 이거를 가지고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등급을 올려서 탈당 권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적 이유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뻔뻔스럽고 폭력적인 학살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다수를 동원해서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제명을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름이 윤리위 아닙니까? 네. 윤리위를 통해서 가장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무를 감사한다는데 아니 거기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이 누구를 당무감사를 하던가 윤리에 대해서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두 분 다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온 국민의 생각과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윤리심사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우리 윤리위와 당무감사위원회는 학살 도구가 돼버렸다. 네. 정치적 학살의 도구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처음 밝히는 거지만 내일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처분 신청을 낼 건데요. 내일. 네, 가처분 그러니까 내일 절차상의 문제니까 이제 서류가 이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송달을 받아야 돼요. 제명됐다는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서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송달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가처분과 관련해서 제가 내일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왜 이게 헌법 질서를 깨버리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반하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인지 비상계엄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처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실 텐데 당연히. 가처분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제가 사전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처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만약 이제 가처분 본안 소송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가처분 결과가 그래도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빨리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향배가 달라지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아마 설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가처분이라는 것은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점들만을 주로 보고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형식과 내용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형식과 절차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용상으로 따져본다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처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아니 가처분이 기각되면 본안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뭐 제가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가처분 신청해서 이것은 예를 들면 불법 도박장에서 아무리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불법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윤리위와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가 아무리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 출발점 자체가 그들이 바닥에 깔고 있는 그 논리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언론 탄압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이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가처분 재판부의 기념비적인 판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윤리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이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도 똑같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인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당이 엄청 혼란에 빠지는 그때는 뭐 이제 대표에 대한 거였으니까 뭐 더 그랬겠지만 이런 가처분이 어떻게 좀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좀 보세요? 글쎄 뭐 가처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이준석 대표 때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처분을 낸 그렇죠,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에 대해서 가처분을 낸 게 아니었고 그렇죠, 조금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한 번은 인용이 됐고 한 번은 기각이 됐는데 요즘 국민의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요즘 말로 팝콘 각이에요. 아니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흥미진진해. 네,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게다가 이제 징계 막 이게 무한 루프처럼 반복이 돼가지고. 네. 재밌어요. 아무튼. 아. 우리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님을 제가 별로 그동안은 지원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또 오늘 이제는 왜 소속 그러셔? 작심 지원해 주시나요 이제? 아니 이제는 소속이 나랑 같아졌어요. 무소속. 맞네, 그래서 맞네. 무소속 연대 차원에서 제가 무소속 연대 차원 앞으로는 좋네. 좀 지원을 해드릴까. 테러리스트지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그런 숭악한 생각을 테러 마피아. 하는데 그 조선 후기에 그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노론이 패권을 잡고 조선을 말아먹을 때 사문난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노론이 반대파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문 즉 성리학을 더럽힌 적들로 규정해가지고 몰아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사문난적이야. 그래서 이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네. 그다음에 당의 기강을 해치고 그렇죠. 더 나가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행위를 했던가 실제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한동훈도 사문난적이고 답은 정해져 김정일도 있지 뭐. 사문난적이고 네. 좀 있으면 배현진도 사문난적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당에서 더군다나 정당이라는 거는 그 일정한 어떤 스펙트럼의 다양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직이에요. 정당이 그게 없으면은 생명력이 죽는 거죠. 아니 정당이라는 데서 다 입틀막 하고 네. 그 하나의 생각만 따르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조선시대 때 노론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윤리기구, 그러니까 이게 다 당의 사법기구잖아요. 그걸 동원해서 정적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열한 정치예요. 사실은 윤석열이 이준석을 상대로 했던 정치가 그거거든요. 윤석열의 말로가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장동혁 대표와 지금의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든 아니면 상대당에서 보더라도 이제 저런 일이 공공연히 저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 당이 스스로 몰락하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라고 뭐 내적 긴장이 없습니까? 이번에 합당 이 논란 과정에서도 있고 원래 시끄러운 건 집권당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야당이 저렇게 되니까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편해요. 그래서 응원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문화일보인가요? 네, 유튜브 유튜브에 인터뷰하는 나왔죠.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해가 잘 안 된다. 네, 그거 이따 그래서- 다음 코너에 다룰 겁니다. 네. 아니 본인은 뭐그 윤어게인이 됐든 아니면 뭐 탄핵이 됐든 계엄이 됐든 전륜이 됐든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해왔죠? 일단 그걸 잘 모르겠고 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네. 결과로 증명하겠다.
근데 이미 결과로 증명했잖아요. 절윤이 아니고 절을 하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뭘 더 증명을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지방선거에는 확실히 관심이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무슨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호개인만 외쳐가지고는 선거 승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서서 장동혁 전한길한테는 또 속상인 거 아닙니까? 형님 우리 힘드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따로 별도로 깊게 다룰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이분들이 선거 이후에 알리바이에 관심이 있구나. 선거에 관심이 있는 지선에서 게 아니고.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어제 장동혁 대표의 모습도 혹은 그 주변의 측근들의 모습도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안 될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요. 당 대표들의 무덤입니다. 네, 그렇죠. 독이든 독배예요, 당 대표직이. 2년 채운 사람이 없죠. 뭐. 없어요. 2명인가밖에 없어요, 역사상. 그래서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거 안 될 거다. 그리고 글쎄요, 저는 실제 윤호개인들이 그렇게 장동혁 대표를 떠받들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게 참 사실 지방선거를 생각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방선거 이후에 또 이제 당권에 눈이 멀었다는 진단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뭐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우리 한동훈, 김동혁 이 두 분 이외에도 또 배현진 의원이 또 이제 백척간도에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뭐 여기도 오늘 윤리가 열린다고. 네, 오늘 윤리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명분이야 뭐 이제 뭐 만들면 그만인 건데 사실상 배현진을 콕 집은 것은 이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공천할 때 서울시당 위원장이 뭐 기초단체장, 뭐 구청장이나 뭐 이제 광역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천권이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또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강한 권한이죠. 이제 이거를 이제 친한 개인 배현진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명분 삼아서 좀 잘라내고 자기 사람을 심겠다라는 의중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젠가 그제 그 본회의장에서 그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보면 이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들인데 아마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보면 그 장동혁 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눈을 못 마주쳐요. 노룩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엉뚱한 데 쳐다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지방선거 앞두고 뭐 하시자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마키아벨리도 얘기했지만요. 그 정치적 지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조롱받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도 조롱받으면 안 돼요. 그럼 정치생명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겁한 모습 보이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죽더라도 서서 죽어야지. 무릎 꿇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한동훈 계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의총에 가서 물병이 날아들고 뭘 해도 그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당당히 맞서고 그리고 죽었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 보면 가서 배현진 의원이 가서 한때는 같은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따지니까 전혀 딴 데 쳐다보면서 한숨 쉬다가 그리고 약속 있다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이거는 도망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비겁한 짓을 왜 합니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짓을 왜 합니까? 본인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배현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도했던 것들을 서울시당에서 그 21명이 성명을 내는 것을 한동훈 제명 반대. 제명 반대하는 거. 한동훈 제명 반대하는 것들을 21명이 냈지만 다른 또 한 70명 동원해서 제명 찬성한다고 또 성명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괜찮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치적 의사 표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대꾸도 못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는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광경을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어쨌든 이제 본회의장은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내리쬐서 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대화를 한 것은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게 장동혁 대표를 만나려면 이런 데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건가? 따로 만나주지 않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문난적이 성리학을 어떻게 어지럽혀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지럽힌 거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네.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장면이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단면 같은 거라고 보는데 노룩 대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룩과 한숨과 이석.
그러니까 서로 이게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네. 그 섞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마 그 아까 우리 조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동혁과 배현진이 만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잡고 따로 만나서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같은 의원이고 네.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때 친한계로 네. 같은 이제 그룹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조차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냥 착수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은 안 시킬 거예요. 제명은 복잡해요. 의원총회에서 네, 3분의 그건 안 2 되죠.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네. 이게 정당법상의 요건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뭐 그냥 안 하면 맞습니다. 안 소속 거칠 의원 수 없는. 절반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안 거칠 수 없는 맞습니다. 절차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필요하지도 않아요. 지방선거 때 배현진 의원의 손발을 묶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당원권 정지 같은 거를 시킬 거다. 그런데다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어젯밤에 고성국 씨 아, 네. 탈당 권유를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시당 그 윤리위도 세게 나온 겁니다. 네. 물론 고성국 씨가 징계 받을 만한 사안이죠. 그냥 아무개 장삼이사 당원이었다면은 뭐 당원이 얘기한 가지고 징계까지 이렇지만 그분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당원이잖아요. 특별 당원이. 네, 왜냐하면 가가지고 뭐 입당원서도 받고 본인이 지금 뭐 거의 그 장동혁 대표의 장자박 노릇 하고 있는 거고 네. 당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사람이 네. 저런 이제 당 강령에도 위배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발언을 했으면 네. 당이 징계감이죠. 네. 근데 이제 서울시당에서 그렇게 윤리 징계를 해놓으니까 네. 그에 대해서 아마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배현진 징계로 답을 할 거다. 아, 제가 보기에는. 아, 그리고 고성국 씨는 이미 이의 신청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죠, 우리 김채권님. 네. 이의 신청하면 중앙윤리위원회로 가죠. 중앙윤리위원회로 가니까 윤민우 윤리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 살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거기서 뒤집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거기서 뭐 말 안 돼. 고성국 씨가 이렇게 이미 이의 신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윤리위를 통해서 아까 이제 숙청 정치, 네. 제명과 징계와 뭐 죽고 죽이는 게 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이 무한 루프에 지금 네. 국민의힘이 갇혔다. 네.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어제 문화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얼핏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당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윤리 얘기를 하면서 음. 엄격한 이 얘기는 앞으로도 네. 이 사문난적들이 양산될 거다. 또 가능하다.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다 쳐 죽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가의 보도가 장동혁 대표한테 생겼어요. 뭐죠? 들어와입니다. 들어와. 아, 들어와. 어, 아, 들어와. 맞다. 저번에도 이렇게 약간 협박 비슷하게 했죠. 집 걸고 네. 들어와. 네. 한 번 던져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통한다. 이래가지고 2월 19일 날 윤석열 판결 이후에 당이 또 시끌시끌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근데 대표가 또 전륜이나 이런 입장 안 밝히고 네. 이 일에서 되겠냐,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냐, 물러나라 이러면 또 들어와. 또 너도 직을 걸어라.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선거 결과 이 처참한 거 봐라. 네. 당대표 물러나라 그러면 또 들어와. 그래서 와, 이게 네. 엔드리스 장동혁 체제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설령 장동혁이 물러나도 네. 윤호개인 세력, 특히 고성국, 전환길한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짝대기예요. 짝대기 부러지면 새 짝대기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장동혁의 필요는 없다. 아니 전환길 씨가 대놓고 협박했잖아요. 네. 3일 안에. 네가 진짜 사장인 줄 알아? 바지 사장이니까 똑바로 처시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요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그 이른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야 뭐 저 그 친윤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과 한동훈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여기 끼어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지. 이기는 편 우리 편이지 뭐. 이게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비겁이거든요. 용기를 잘 안 내요. 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 안 해요. 네. 그냥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반대로 이제 진보 정당의 문제점은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친윤 세력들은 지금 장동혁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해.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저 되면 우리 다 자르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냥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장동혁 지금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 전환길 고성국이 목소리를 내는 건 장동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을 숙주로 해서 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지. 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날아가 버리면 네. 저 사람들은 그냥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른바 네. 그 윤어게인 세력들은. 그래서
장동혁이 물러간 다음에도 장동혁 대표가 뭐 지선에서 패배를 하든지 혹은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후에 뭐 거센 그 비난 여론이 그 몰려오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가 확실시돼서 도저히 이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뭐 다른 움직임이 있든 간에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끝나는 순간에 제가 보기엔 윤 어게인 세력도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남아서 계속 당에 대해서 이걸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제 2월 19일 날 예정돼 그렇죠. 있는데 사실 이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제밖에 없는 이제 죄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무기징역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게 방심할 수 없다. 뭐 무죄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희망 섞인 그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바라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가 이제 뭐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관측에 희망을 거는 그 극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목이 이렇게 딱 잘려버리잖아요. 뱀의 목이 잘려버리는 것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금방 돌아섭니다. 금방 돌아서서 그리고 일단 마치 이제 내가 과거에 나 그거 아니었어. 나 윤핵관 세력 아니었어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로 돌아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그 교주가 구속되거나 죽은 다음에 사이비 종교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똘똘 뭉쳐요. 네. 그러나 조금 시간이 되면 다들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거다. 사이비 종교 교주가 죽거나 구속됐을 때 벌어지는 똑같은 현상이 윤 어게인 세력들 사이에서도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